포트플러 V 미래를 간만에 한번 읽어볼게요. 전번에는 꿈을 뛰어넘어라 오늘날 V 미래를 읽었네요. V 물결을 읽었구나. 오늘은 세 가지 삶, 세 가지 세계부터 한 30분 읽겠습니다. 산업 경제가 농업 경제보다 훨씬 많은 부와 잉여 생산물을 산출했던 것처럼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제3 물결의 부창출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들이 창출해낸 부의 양을 왜소해 보이게 만든다. 물론 제3 물결의 부창출 시스템은 금전적인 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 즉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비화폐적인 부도 증가시킵니다. 세 가지 부창출 시스템은 일상생활과 사회에 각기 다른 원칙을 부과합니다. 각기 다른 형태와 양의 부를 산출하며 전혀 다른 생태적, 문화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방글라데시 시골 농부와 독일 쾰른의 포드 자동차 조립 라인 근로자, 시애틀이나 싱가포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심지어 같은 인도에 사는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베알의 농부, 봄바이의 공장, 노동자와 방갈로르의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창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들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부를 좌우할 수 있는 심층 기반으로 말입니다. 4. 상호작용하는 심층 기반. 페이지 50페이지고요. 매일 아침 세계 각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주가를 확인하거나 신문의 경제면을 훑어봅니다. 혹은 TV의 경제 뉴스를 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치우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아침 식사 메뉴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화나 금리 변동을 자동적으로 알려준다면 두뇌에 마이크로칩이라도 박아 두겠다고 할 것입니다. 조만간 기꺼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상하이의 주부, 뉴욕의 택시기사, 프랑크푸르트의 외환 딜러들은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CNBC, CNN, BBC와 세계 각지의 그들 파트너와 라이벌들이 하루 86,400초 동안 실시간으로 던져대는 정보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모든 뉴스를 제공하는 일 자체가 세계적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그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가 주식시장과 세계 화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은 갖가지 주식 동향과 비즈니스 변화, 경제적인 변동이 기반 펀더멘털의 변화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넬 모터스의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 미국의 주류 경제 기반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타임워너텔레콤 회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90% 폭락한 무기력한 경제에서도 성공을 거둔 것은 건전한 비즈니스 기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포스트 보스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의 최근 상황보다 경제 기반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수출 시장에서의 강세를 경제 기반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기반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이 용어의 저인플레이션, 안정된 신용등급, 금과 구리의 국제 가격 같은 요소를 내포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던 1990년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균형 예산 제조 부문의 경쟁력, 글로벌 중앙은행의 존재 여부, 주가 수익의 불일치, 개인 부채 수준, 저임금 노동의 비율, 파산 증가와 같은 변수를 경제 기반에 관한 정의에 기본복시켜 놓았습니다. 때로는 일부 변수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여 훨씬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심층 기반, 즉 피상적인 기반보다 더 근원적인 기반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피상적인 기반이 말하는 의미와 심층 기반의 의미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보다 기본적이며 강력한 이 요소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서신봉자 2000년 이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석과 오역의 역사를 지나온 지금까지 성서에는 일말의 오류도 없으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들을 일컬어 성서신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도 나름대로 신봉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칙적이고 당황스럽고 모순되는 온갖 증거를 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디지털의 대격변과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동은 경제 기반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대형 뮤추얼 펀드 회사의 경영자는 유럽의 석유화학 회사 경영진들에게 재무적으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 의미가 줄어드는 변수들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부 기관의 브렌트 몰턴은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기반에서 심층 기반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런 환상은 근거를 상실합니다. 심층 기반에는 경제가 전과 똑같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부를 창출하는 전반적인 구조는 앞으로 더 커다란 변혁이 다가올 것을 암시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부해진 기반들, 표면 아래에 자리한 기반들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쟁기, 조립라인, 컴퓨터로 상징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부창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기반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현재의 기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제조 부문은 산업화 시기의 부창출 시스템을 규정하지만 산업화 이전의 농업 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의 많은 지역이 농업 경제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중앙은행은 산업화 시대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산업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행 총재 머빈 킹이 이들의 많은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전자적인 인프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위 기반이라는 것들 중에서 어느 발전 단계에서는 그 사회에 적절했지만 다른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부창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상관없이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발전 단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층 기반입니다. 직업의 미래, 심층 기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예로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밭에서의 노동이 공장에서의 노동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단지 오늘날처럼 약정된 급료를 받는 대신 공식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로서의 직업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기 엔진이나 다른 산업적인 혁신들과 마찬가지로 직업과 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세기 전부터입니다. 일하는 공간 역시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왔습니다. 더 이상 해가 뜨고 저무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해졌고 이런 환경이 직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직업은 일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식 기반의 부창출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관계와 인적 자원, 부서, 법령, 노동시장 전반을 현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심층 기반에서의 직업은 산업혁명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분업 역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당시에는 주로 성별에 따라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문성에 의해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야근 및 실패 분석 소송 컨설턴트 또는 수학 후 원회사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대부분은 생소할 것입니다. 후자는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담는 비닐봉지에 산소를 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미세 구멍이 필요한지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입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노동분업이 노동의 생산력 면에서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온 근원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업이 점점 정교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분업된 것들을 통합하는 비용도 더욱 늘어갑니다. 혁신을 지향하는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특히
특히 그러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통합 비용이 고도 전문화의 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혁신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큰 발전을 이루는 혁신은 자기 분야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구성원들로 일시적인 팀을 구성하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에서건 이런 경제들이 흐릿해질 때 약진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창출 시스템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임시 목적을 위해 임시기술 집단들이 조직되는 식의 완전한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부의 창출에 있어 이보다 더 심층적인 기반은 없습니다. 직업과 노동분업이 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갖는가라는 소득 분배도 장기적으로 진정한 혁명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상호작용. 지금까지의 설명은 심층 기반에 관한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들은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층 기반과 관련한 변화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변화에는 에너지, 환경, 가족 구조를 비롯하여 피상적인 일상적인 기반 아래에 있는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심층 기반을 이루는 많은 부분이 수시로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부터 지구의 생물권과 부창출의 관계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 혁명적인 부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몇몇 심층 기반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낯선 미지 영역으로 들어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세 가지의 심층 기반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반이 부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태워왔어요. 다 샀어요. 이거 준비가 나르는데. 아이고 안 그래도 됩니다. 하지 마이소. 안 태어났거든. 이건 카페에 없는 건데. 한국 한다고. 내거 자꾸 준비하지 마소. 아니 나 저 먹으면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내 목숨 떼고. 오늘만 잡수이죠. 자꾸 매일 그 상습적으로 내가 자꾸 기다리게 됐어. 아 근데 상습적으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그래. 그러면 돼. 왜냐면 저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게 좋지. 그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옆에 사람들이 한가요 저기 뭐 이거 저 이상한 거 아니구만. 아이고. 그 한가도 자꾸 아이고 괜찮아요. 뭐 딱 그런 거 있잖아. 아무도 안 뭐라 키요. 오늘만 먹고 이제 안 먹게 되겠구만. 오늘만 먹고 오늘 그 저를 만나겠구만. 잡수면 어때서? 저 떠먹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소문나는 거 소문. 아이고 소문 안 날 거 없어. 아 벌써 물 뿌렸어요? 아니요. 아래 옥수수는 까만 씨앗을 사 오늘 하얀 걸 새로 사. 저번에 거는 까만 거고 오늘 거는 하얀 거예요? 오. 내가 오마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왜냐면 여기가 댁이 아니잖아요. 밭에 나가면 이게 귀하잖아. 우리는 집이니까 안 귀하지만. 그래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포도가 두 송이 달렸는데 어머, 저 쪼맨한 게 벌써 포도 달렸어요? 신기하다. 배추는 뭐 아니잖아요. 오, 세상에 올해 수확하겠네요. 배추는 와.
도시가스 깐다고 여기 막 하고 있네요. 언제 들어올까 했는데 잘 됐네. 네. 이거는 생토마토잖아, 그죠? 이거는 방울토마토. 근데 토마토가 분명히 2개 심었는데 한 개가 더 있는 것 보면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 토마토가 또 올라올 확률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붕이 저기도 지붕, 여기도 지붕. 그러면 배하고 사과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귀찮은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국화. 이건 옥수수예요. 옥수수. 안녕하세요. 와,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읽어도 되겠네요.
제3부 시간의 재정렬. 속도의 충돌 59페이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오늘날의 주요 경제국들은 그들 누구도 원치 않는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미래의 경제적인 진보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위기는 비동시화 효과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층 기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시간을 생각 없이 다뤄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간단한 사실 하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는 그것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여가는 나라의 주요 제도들이 뒤처져 있다면 불을 창출하는 잠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적합성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봉건 시대의 제도들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 시대의 관료주의는 그 창출을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성과 다른 정부 관료 조직들이 그 예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프랑스 내각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현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주요 공공기관들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가 민간 기관들의 엄청난 속도와 복잡성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 역시 그 증거입니다. 감독기관들은 엔론 스캔들이 터졌을 때 매각 시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뮤추얼 펀드 불법적인 조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분식 회계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때 타락한 기업들의 가속화되는 회계 조작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실패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냉전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반테러리즘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해 9.11 테러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의 당혹스럽고 비극적인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비동시화의 영향이 부각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산업시대의 조직을 대체하거나 혁신하려는 시도들은 기존 조직의 수혜자와 그 지지자들로부터 저항을 야기합니다. 이 저항은 변화의 속도를 불규칙하게 만들기도 하고 적어도 그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기관들이 지식 경제가 요구하는 가속도에 동시화되지 못하고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정부는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시에 떠나는 기점. 산업시대에 영향을 미친 현대화 지지자들은 완벽하게 동시화된 기계 같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테일러주의 과학적 경영관리법 테일러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레닌주의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와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료조직은 일체화되어 움직이고 개개인은 동시화된 획일성으로 행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인간과 인간 사회는 개방 시스템으로서 뒤엉켜 있고 불완전합니다. 혼란과 우연의 영역은 우리의 삶이나 사회 속에서 일시적인 안정의 영역과 교차되며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안정성과 동시화는 사회 집단과 경제체제 내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간 조절 기능이 없다면 삶은 무질서나 우연이라는 억압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불안정성과 비동시화가 우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에 걸친 탄압과 학살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세대는 그 존속 기간 동안 1917년에서 1991년 창안자들이 약속한 산업화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이 구상한 동시화와 효율성도 공식적인 경제체제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대 급부가 충분히 보장될 경우에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는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겨우 체면을 차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레닌 혁명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난 1976년에도 모스크바 호텔에서는 커피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렌지는 희귀했습니다. 빵은 그램당으로 계산하여 팔았습니다. 그 10년 뒤에는 그나마 혜택을 받는 모스크바의 중류층조차 감자와 양배추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소비에트 체제와 경제는 붕괴됐습니다. 1991년에 모스크바를 다시 찾아간 나는 선반에 텅 비어 있는 팽한 슈퍼마켓들을 보았습니다. 회색 곰팡이가 핀 파스타 몇 단지가 판매되어 올라 있었고 공공 건물 계단에는 얼어붙은 몸으로 유일한 세간인 볼펜이나 냄비 받침 하나를 팔려고 애쓰는 노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몰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